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빈 거 보니까. 예.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예. 의지가 약해지면 하는데. 준비됐죠?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이상이 세법 하는 날은 내가 다음번에는 일찍 와야지 했는데 여기 오면 생각나. 아, 오늘 일찍 오는 날이었지.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양도석쇠 그림 노트 있죠? 노트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론 그림 가지고 하면 5월 달부터는 이제 요약적으로 이론 내용 압축해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까지는 요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여러분 노트 있죠? 노트 몇 쪽에 있어요? 양도소득세 특징 137쪽부터 갑니다. 순서대로. 137쪽. 임대소득은 뒤에서 할 거예요. 순서 바꿔서. 자,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개념, 과세 대상,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 있죠. 그리고 나서 신고납부, 비과세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8시간 정도 분량인데 오늘 절반하고 다음에 절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같이 이 양도소득세 요거 전체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이 32회 시험에서는 임대소득에서 출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번에는 5문제 정도 33회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임대소득에서 1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는 전체가 6문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5문제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는 부동산을 지금 팔지 않고 그런 사람은 집중력이 돼서 집중이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그게 머리에 꽂혀 있다 수업할 때. 그래서 그걸 자꾸 비교하려고 거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돼. 그건 그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론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실무를 접해야 되는데 실무를 접한 거 가지고 이 법을 공부하려니까 반대로 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특징에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죠. 예,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이 바로 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법인, 회사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회사는 뭐예요? 법인이잖아. 법인세를 내는 거지. 회사가 돈 벌었으니까. 근데 개인이 부동산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것도 사업자가 아니야. 어쩌다 파는 거야. 사업자가 아닐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데 개인별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개인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공동소유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해? 지분대로 어떻게 해? 나눠서. 처음부터 나누는 게 아니라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서 마지막에서 과세표준 계산하기 전에 지분으로 어떻게 해요? 나눠. 그럼 매매 차익이 1억 나왔다? 그러면 50%씩이면 어떻게 해?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단독 소유면 1억으로 계산할 텐데 공동소유는 지분대로 나눠서 분산되니까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동등기가 절대적으로 세법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예. 그래서 공동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뭘로?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계산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요거 유상이전 뭐예요? 양도소득세는 등기를 하고 파느냐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전매냐 다 세금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유상이 뭐죠?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줬다. 이게 양도죠. 아무것도 안 받고 그건 무상이죠. 아무것도 안 받고 재산을 준 건 증여고 1원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파는 거고 팔았다. 그게 양도죠. 이때 유상은 금전으로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대가를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죠. 또는 채권 채무로 정리할 수도 있죠.
내가 돈 갚을 게 있는데 부동산으로 갚을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유상이에요. 그래서 유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그럼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양도가 아니라고 증여.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은요, 다른 소득이 있어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거기에 합치지 말고 따로 떼어서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따로 세금 계산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은 건 종합소득이죠. 근로소득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생긴 이익은 직장 다닌 근로소득하고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을 합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양도소득세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스스로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뭐를 하라, 납부까지 하라. 나 세금 계산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누가? 세무사한테 밖에서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해가세요? 예, 그 비용도 공제해 주니까.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한다. 어디에? 납세지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이니까 뭐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이 얘기는 뭐예요?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뭐 한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예외로 뭐 한다? 세무서장이 조사를 한 금액 가지고 결정 계산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신고서 제출할 때 계약서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같은 거 작성해서 들어오면 세무서장이 그거 인정 안 하죠. 그때는 뭐 한다? 추계결정. 네가 계산한 건 인정 안 하고 세무서에서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그게 추계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끝인데 성실하게 신고납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계산할 수도 있다. 추계결정. 이게 특징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 대상. 여러분 항상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법은 공부할 때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거야? 세율이 몇 프로냐? 이 순서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 팔았다 이거죠. 어떤 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되느냐? 과세 대상.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하면 뭐요? 토지하고 뭐? 건물. 그리고 주택이죠. 그런데 요게 차이점이 여기서 토지, 건물, 주택 이건 부동산인데 이것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팔든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하든 과세한다. 다만 뒤에 가서 세금 계산할 때 미등기 전매는 세금을 아예 포탈할 목적이죠. 한 푼도 안 내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요건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등기를 하고 양도했다면 투기행위를 안 했다면 세금 부담이 적죠. 그래서 등기를 하고 팔든 등기 안 하고 팔든 다 뭐한다? 과세 대상이다. 근데 이때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과세하죠. 여러분 이 상가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상가부동산 그게 아니라 이 상가 건물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토지 있죠. 이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도 옛날에 얼마 주고 샀다가 이번에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뭐는 주택은 안 그렇다고 그랬죠.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뭐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에요. 주택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합쳐서.
주택은 합쳐서 옛날에 얼마 주고 사서 이번에 얼마에 팔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주택만 그래요. 자,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할 건 부동산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과세 대상이다. 팔아서 생긴 소득.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남의 부동산 할 수 있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냐면 민법에서 용익 물권. 그죠? 그런데 용익 물권 중에서 두 가지만. 첫 번째 무슨 권? 지상권. 지상권 알죠? 민법 많이 공부했으니까. 예, 남의 땅에 건물 지어놨네. 그럼 건축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뭐 해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보장받아야 되겠죠. 예? 남의 땅 건물 지어놨는데 우리 땅 밟고 지나가면 안 돼. 그러면 뭐야? 지어놓으면 뭐예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무슨 권? 지상권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니까 지상권 등기가 됐느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관계없어요. 계약만 했으면 그냥 무슨 권? 지상권이야. 그래서 이거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용익물권의 두 번째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 보증물 주고 전세계약 체결했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용하겠다. 이게 전세권이죠. 근데 이것도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된 전세권만 보호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세법은 전세권 등기 안 해도 돼.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도 무슨 권? 전세권. 확정일자 받았니? 안 받아도 돼. 그냥 무슨 계약만 했으면. 전세계약만 했으면 전세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를 따지자니요? 등기 여부 관계가 없다. 기출문제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등기된 지상권 양도, 등기 안 된 지상권 양도 관계없어. 다 양도하면 과세. 등기 안 된 전세권, 등기가 된 전세권 관계없다. 양도하면 과세.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요거는 용익물권이 아니에요. 임대차니까 채권이지. 그죠? 그래서 이 임차권은 반드시 무한도만. 그래서 미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외. 등기 안 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매매 자체가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매매가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된 부동산의 임차권만, 그것도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등기된 거. 그래서 기출 문제 나중에 다루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답이 제일 많은 게 뭐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양도 과세 대상이다. 틀렸다.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것만? 등기된 것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요 세 가지는 남의 부동산 뭐 하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요거는 뭐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뭐가 생겨? 부동산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 법률에는, 법전에는 두 가지가 돼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공사 중인 건물이 뭐하면 완성이 되면 건물과 거기 딸려있는 토지를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공사 중인 건물이 뭐가 되면, 완공이 되면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뭐까지? 토지까지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뭐냐? 아파트 당첨권 또는 뭐요?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당첨권은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되면 아파트라는 건물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토지까지 같이.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주택 취득하죠. 그때 토지만이 아니라 뭐까지? 건물까지 같이.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뭐하고?
체결한 자가 뭐만 주고? 계약금만 뭐 했다? 지급하고 권리받은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양권 얘기예요. 분양권. 뭐라고요? 분양권. 분양권은 여러분 분양권 어떻게 취득해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조합원한테 줄 거 말고 일반 분양하는 거 분양계약 하죠. 그러면 거기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주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나서 분양권이 아니라 분양권은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이야? 분양권이에요. 그럼 중간에 그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다 팔면 그것도 세금 내라. 그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뭐한 자가, 체결한 자가 뭐만 줬어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무슨 권? 분양권. 분양권은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분양권이다. 그걸 분양받기 전에 중간에 전매 팔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생긴 소득은 세금 내라. 분양권 전매라서 못 팔 수도 있는데요. 관계없어. 세법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팔았어. 그래서 생긴 소득은 세금 내라. 이해가세요? 분양권 전매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아니 분양권을 내가 사서 전매했는데 그거 국가가 어떻게 알고 추적합니까? 그래서 서울세는 본인이 뭐하라고? 신고납부. 신고납부 안 하면 추적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되면, 추적이 돼서 확인이 되면 피박 쓰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더라도 분양권을 중간에 팔면 그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 자산은 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있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이건 무슨 말이냐? 사업에 관련된 무엇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무슨 권? 영업권. 영업권이 뭐예요? 영업권이 권리금. 여러분 권리금 이것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 굿윌 그죠? 초과수익력이라고 해요. 초과수익력. 이건 뭐야? 다른 데보다 입지적 조건이 있거나 특별한 정책이 있거나 혜택을 받고 있을 때 상호가 알려졌다. 그럴 때 권리금 받는 거죠. 근데 이 권리금만 받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건 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을. 그리고 이 건물에 딸려있는 뭐? 토지도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부동산이죠. 여기에다가 얘가 음식점 사업을 한다고 그래. 막 음식점 사업을 해요. 음식점 사업. 그럼 얘는 안정적이죠. 일단은 뭐 걱정 안 해? 임대료 걱정은 안 하잖아. 자기 부동산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음식에 승부를 거는 거지. 그리고 종업원은 알바생까지 전부 다 가족 경영이야. 가족 경영. 인건비 걱정도 아들한테 알바 시켜놓고 알바비 안 줬다고 아버지를 노동부에 고발하겠어? 그죠? 안정하잖아. 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한테 가서 네 부동산 내가 살게 팔어. 그래서 얘가 팔아요. 토지도 팔고 돈 줘. 건물도 사서 돈 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음식점도 얘가 뭐 하겠다? 인수한다. 그럼 얘는 부동산 가격 말고 여기 음식점에 권리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권? 영업권이라니까. 그래서 권리금 1억 받았다. 그러면 이거 세금 내라 이거야. 그럼 얘는 갑은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 자, 뭐 팔았어요? 토지 팔고 건물 팔고 권리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건물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권? 권리금 얼마 받았어요? 1억. 그럼 여기 시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뭐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관련된 개인 사업자가 이 부동산과 권리금을 같이 양도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팔면서 이 사업장도 넘기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만약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여기 별도로 뭐 양도? 영업권만 양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건물 안 팔고 토지도 안 팔았어. 뭐만? 예? 음식점만 던졌어. 권리금 받고. 이런 건 영업권을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했다. 이렇게 해서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또 요 같은 개념 2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권? 이주권이 뭐냐? 이주권.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야. 뭐라고요?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개발할 수가 없이 묶여져 있는 거지. 주로 그린벨트 같은 데야. 이런 데서 갑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이렇게 집 져놓고 살고 있어요. 얘가. 이거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근데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런데 국가 등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 이거 철거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여기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수용한다는 얘기는 철거한다는 얘기는 돈 주고 철거하니까 수용이죠. 예? 대신 수용 보상금 말고 별도로 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 대신 여기서 철거하는 대신 이쪽에 가서 지어. 예?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권? 이주권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할 때? 팔 때. 예? 팔 때 돈 받겠죠. 근데 그것만 팔으면 좋은데 이 뭣도 이주권도 같이 팔았다 이 얘기야. 그럴 때는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과 이축 권리, 즉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까지 한꺼번에 다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 부동산은 그냥 놔두고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이 권리만 뭐 했다면 팔았다면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론상 이해가세요? 다음에 3번, 4번은 보실 필요 없고 3번은 법인 주식이니까. 그런데 4번이 있어요. 특정시설물 뭐라고요? 이용권. 이것은 회원제로 이용되는 무슨 권? 회원권이. 그 명칭에 관계없어. 땡땡땡 회원권. 명칭이 뭘로 불리든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이런 거 팔면 세금 내라 이거죠. 처음 듣는 사람. 그럼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 그거 팔면 세금 내야 돼? 그러지 마.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은 누구나 다 가는 데잖아. 두 번호라고 꼬드기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시설물이에요. 그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팔면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머지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 이런 건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요거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거 없어요. 허가 여부 따지지 않는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는다. 부동산은 팔면 세금 내라.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지상권하고 뭐 전세권은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따지지 말고 양도하면 과세. 그러나 임차권은 반드시 구한 거. 등기된 부동산에 임차권 양도했을 때만 과세하겠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아파트 당첨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으로 바꿔준다. 주택상환채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여기 부동산 뭐 매매 계약을 뭐하고 체결을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게 바로 무슨 권? 분양권이다.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권리를 던져받아. 그게 무슨 권? 분양권. 그죠? 그거 대다수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 아니야. 프리미엄이 뭐야? 이익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내라?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지문을 한번 싹 읽으면 기억이 다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매주 하는데도 까먹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2주마다 한 번씩 하면은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 타면 누군지 모르잖아. 거기다가 또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얼굴 본 적이 없어. 힘들어. 그죠? 네. 자, 과세대상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양도 행위로 보느냐, 양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 행위로 본다,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거고,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양도의 뜻이 뭐야? 양도. 여기 보세요. 양도하면은 두 가지가 충족되면 돼요. 하나는 사실상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 이전돼야 돼요. 소유권이 뭐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죠? 그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다? 유상으로 봐라. 이전. 유상이 뭐요? 대가를 받고. 팔았으니까 대가 받아야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대가를 바꿔준 건 팔았다 이 얘기예요. 팔았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유상으로 봐라. 이전. 그런데 이때 사실상 이전은 뭐를 따지지 않는다?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게 아니라 등기 안에서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줬으면 그게 이전된 겁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이전이 되라. 그러면 그게 양도. 그럼 하나 물어봐요. 제가 아파트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를 내가 여러분한테 10,0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얼마? 10,000원. 그럼 여러분은 취득세 내려고 신고하죠?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10,000원 주고 취득했다면 시장조사를 인정? 안에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10,000원 주고 샀다면 인정 안 하잖아.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겠죠, 여러분, 취득세. 이해가세요? 아, 취득세는 본인이 부한 가액, 신고한 가액. 그런데 그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공시가격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거 인정? 안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할 거냐? 그럼 여러분은 10,000원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하면 거짓말이다. 인정? 안 하고 시가 표준액,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 가격,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여러분은 가산세 값지 성실하게 신고 안 했다 이거야. 그죠? 그럼 이제 나는 팔았어요. 나는 양도세 신고하죠? 계약세 얼마? 매매 가격 얼마? 10,000원 이렇게 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세무서에 뭐하면? 신고하면 공무원이 그거 볼 거 아니야. 그죠? 법이 뭐라 그래 보고 세 글자. 미친놈. 보면서 뭐 이런 미친놈이라 했어. 그죠? 인정해 안 해? 그래서 아까 양도세 특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은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불합리하게 성실하게 이행 안 해서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팔았다고 하면 인정해 안 해? 안 해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이 그 아파트와 비슷한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계산을 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니까 너도 가산세 물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10,000원으로 신고해도 양도는 양도다 이거지. 가격을 인정 안 할 뿐이지 나한테 너 증여세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지. 왜? 아 대가를 받았으니까 1원이라도 받았으면 증여가 아니라 뭐야. 양도지만 가격만 인정 안 하고 세무서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대가를 받으면 무조건 양도다.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뭔데? 무상. 아무것도 안 받고 넘겨줬죠? 아무것도 안 받아서 그럼 뭐야? 증여. 죽어서 가면 뭐고? 상속. 살아있는 상태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 증여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내고 죽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양도. 그런데 이때 양도에는 대금 매매, 대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할부 조건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한꺼번에 받던 나눠서 받던 대가를 받는 거 금전으로 받는 거잖아요. 양도. 그럼 공매, 경매 이것도 뭐야? 금전이죠. 공매 처분됐다. 낙찰 가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매 처분됐다. 낙찰 가격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공매나 경매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돈 주면 안 되지. 예? 공매 처분은 왜 공매 처분해? 세금 안 냈으니까 공매 처분하는 거죠. 그럼 매각 대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서 세금 안 낸 것만 빼고 나머지만 줘. 주인한테. 그죠? 경매는 뭐야? 부동산이 낙찰됐죠. 경매 법원을 통해서 경매 처분됐죠.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돈을 부동산 소유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 법원에 갖다 내. 그럼 법원에서 그 돈 갖고 자, 돈 받을 사람 뭐요? 해서 나눠주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돈을 한 푼도 구경도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10억 주고 산 부동산이 경매에서 12억에 낙찰됐어. 매매 차익이 생겼죠. 얼마? 2억 세금 내야 됩니까? 예? 경매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없어지고 소득이 생겼으니까 양도소득이 내야 돼. 또 못 내? 그럼 다른 것도 뭐 압류. 이해가세요? 그래서 경매로 흥한 자 경매로 망한다. 경매로 처분되면 경매로 부동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 내야 될 부분도 생긴다. 그럼 다른 부동산 또 압류가 되는 거지. 자, 전부 다 대가 받으니까 양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돈으로 다 받아야 돼? 아니지. 물건과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죠. 법률에 따라 뭐 수용되면 뭐 받아? 보상금 받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개념하고 여기 7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배물 변제하고 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양도가 아니니까 여기서 발생한 거 세금 계산 안 해요.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요 한지처분, 지적경계선 변경, 재산분할, 배우자 직계정세 이 네 가지 요거하고 이게 핵심이 되는데 요 부분만 여러분 노트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봅니다.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반복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서 취득세 공고 지금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 입장이죠. 그럼 파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전엔 해봤으니까 상대방 누구?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뭐?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 이거 같이 생각하라 이거지. 취득세 할 때는 취득세만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는 양도만 하고 왔다가 하면 이것도 까먹고 여기 올 때는 또 까먹고 그러면 안 돼. 예? 같이 이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아주 원초적인 거 양도, 매매, 공매, 경매, 수용 전부 다 뭐 받아? 돈 받죠? 금전으로 받잖아요.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그럼 여러분이 메모하시고 그래서 이거 노트 보니까 진짜 깨끗해 안 돼. 너덜너덜 해야 돼요. 예? 자, 그거 보관할 거 아니라 계속 메모하고 막 하고 여러분 요약 강의, 요약집을 할 때도 이거 보충적으로 가져와. 설명할 거니까.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 풀면서도. 그러니까 노트는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래서 막 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 봅니다. 그림 그려보죠. 누가? 파는 사람 누가? 갑이. 그럼 누구한테? 을한테. 얘는 사는 사람. 얘는 팔았죠. 매도자, 양도자. 얘는 매수자 또는 양수인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갑이 부동산 얼마 주고 산 거. 예? 취득가격 얼마 주고 9억 주고 산 부동산이잖아요. 이걸 얘한테 뭐 해주고 소유권 이전해줬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갑한테 돈을 주어서 대가를 줬으면 매매야. 그죠? 근데 대가 없이 공짜로 받으면 증여고.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얘가 받았어요. 그럼 주는 사람은 얘는 증여니까 세금 계산 없죠. 주는 사람은 세금 안 내잖아, 증여는. 그럼 얘가 뭐 내야 돼? 뭐 받았어요, 지금? 예? 부동산 받았잖아.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안 줬다면 증여잖아요? 증여로 부동산 취득하면 뭐 내야 돼? 세금 기본 두 가지.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뭐? 취득세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기본적으로 내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근데 취득세는 지금 부동산
얘가 이거 주고받은 가격 없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뭘로 간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지. 주고받은 가격이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자, 좋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은 을이 누구한테 줬어요? 갑한테 대금 얼마? 10억을 줬다는 얘기는 10억 주고 샀다는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누구는, 갑은 부동산 얼마 주고 산 걸, 9억 주고 산 걸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잖아요. 10억 받고 팔았어. 그럼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 9억 주고 산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얼마? 이 매매 차익을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이해가세요? 양도소득, 팔아서 생긴 소득. 요 양도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양도차익. 이해가세요? 매매 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도 한다 이거지. 매매 차익이란 용어보다 앞으로 이제 뭐? 양도차익. 얼마 주고 팔았느냐?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취득가격 빼.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차익. 이해가세요? 그러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 주고 산 거? 9억 주고 산 걸 만약에 7억에 팔았다고 그래봐. 손해봤죠? 손해본 걸 뭐라고 그래? 양도차손. 손해봤으면 뭐라고요? 양도차손. 이익봤으면 양도차익.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면 세금 계산 안 하죠. 네? 손해봤으니까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게 뒤에서 나오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시험에서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안 생겼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아니라 해야 된다. 왜? 이건 내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반드시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답은 뭐 매매 차익 1억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계산하지만 얘는 부동산 얼마 주고 샀어요? 주택을 10억 주고 샀으니까 10억에 대해서 뭐 취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누구는 갑은 부동산 얼마에 사서 9억 주고 샀는데 얼마? 10억에 팔았으니까 얼마? 1억에 대해서 소득이 생겼죠.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을은 주택을 취득했죠. 그래서 주택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샀으니까 취득세 내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우리 취득세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부동산을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이죠. 이런 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에요.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거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인데 대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니까 뭐라 그래?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승계 취득하면 무슨 말이에요? 매매로 취득했다. 근데 시험에서는 매매로 취득했다. 그 용어 대신에 뭐라고 한다?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상하면 대가를 줬으니까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이때 얘는 취득세는요. 주택이 지금 없는데 살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또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주택이 몇 개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틀리고 조정지역에서 있는 걸 취득했느냐, 취득세에서는 세율이 달라. 어쨌든 얘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내고 취득세 내고 얘는 매매 차익 얼마 1억에 대해서 보내라. 양도소득세. 이거는 공매나 수용도 똑같아요. 부동산이 뭐가 되고 수용되고 돈 받잖아. 보상금. 많이 받으면 매매 차익 생기겠죠. 공매처분. 이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세금 안 냈으니까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고 돈 들어오죠. 그래서 매매 많이 받았으면 매매 차익이 생기면 소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이것이 매매, 공매, 수용.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받은 것만 양도로 보는 게 아니다.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교환. 자, 보세요. 교환은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얘는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옛날에 9억 주고 샀는데 넘겨줄 때 교환 가격이라는 건 감정평가 등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넘겨줄 때 재산이 얼마로? 10억으로 계산했다. 옛날에 얼마 주고 산 거? 9억. 지금 넘겨줄 때 재산은 얼마? 10억. 이 부동산을 얘한테 줬죠. 자, 아무것도 안 줬어 얘가. 그럼 뭐야? 증여? 그죠? 얘는 세금 안 내죠? 증여는 받는 사람이네요 얘가. 뭐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증여는요 무상. 안 주고 취득했으니까 무상 승계 취득. 그죠? 증여는. 자, 그래서 취득세 내고 증여세 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줬어? 얘도 상가 건물로 줬어. 이거하고 지금 둘이 맞바꿨어요. 이게 교환이죠? 그럼 얘도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상가. 근데 줄 때 얼마로 계산을 했어요? 10억으로 평가해서 10억짜리를 맞바꿨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럼 양도 차익 계산하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분은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이 가격하고 매매 차익을 계산하니까 10억이니까 매매 차익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안 해. 얘는 얼마짜리 부동산 없어졌어요. 얼마 주고 산 거. 예? 9억 주고 산 거 넘겨줄 때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9억 주고 산 걸 얼마에 팔았다. 그럼 얘는 매매 차익이 얼마야? 이거 가지고 계산한 게 이거지 이거. 아니 9억 주고 산 걸 10억 받고 10억에 계산해서 넘겨줬으니까 매매 차익이 얼마? 1억. 얘는 이거 얼마 주고 산 거. 근데 얼마 주고 팔았다 지금.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니 10억짜리하고 10억짜리 바꿨는데 매매 차익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갑은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얘도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죠. 그래서 갑은 뭐예요? 갑하고 둘하고는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때 세금 계산은 누구? 갑의 입장에서는 요거 넘겨줬죠. 예? 그리고 대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돈이 아니라 뭘로? 부동산으로 받았죠. 부동산으로 받던 돈으로 받던 대가를 받았으니까 뭐야? 양도예요. 그래서 1번 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야죠. 갑은 얼마 주고 팔았는데 10억 얼마 주고 산 걸. 그 매매 차익 1억에 대해서 요거 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얘 이거는 팔았지만 요거는 뭐야? 받았죠. 그 요거에 대해서 얘는 요거에 대해서 뭐 내야 돼? 그렇죠. 상가 얼마? 10억에 취득했죠. 예, 이렇게 취득했는데 이런 취득을 뭐라고 한다? 유상 승계 취득이죠. 얘 입장에서는 상가 부동산 취득할 때 이거 줬잖아.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라. 그래서 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보내 취득세 계산하면 돼. 얼마? 10억. 이해가세요? 그러면 누구? 을도 계산해야죠. 을은요 1번 주택을 넘겨받았으니까 일단 뭐내? 취득세 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줬으면 무상승계 취득인데 줬잖아. 그러니까 매매예요. 유상승계 취득으로 뭐 내라? 취득세 내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상가 부동산은 팔았다. 얼마 주고 산 거? 8억 주고 산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얼마? 2억. 이 사람도 요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내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 얘도 요거에 대해서는 뭐 팔았으니까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요거는 뭐? 취득세. 이해가세요? 이렇게 부동산과 부동산을 맞바꾸는 건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인정 안 해. 세법이 뭘로 가? 증여. 그런데 여기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지금 이렇게 뭐 했다면 그건 인정해줘. 뭘로?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이든 부부 간에 뭐는 교환은 다 인정해줘.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로. 이해가세요?
부부끼리도 소유권 이전하는 건 교환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환은 양쪽 다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죠? 예. 다음,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 가는 것이 바로 뭐냐? 위자료 지급하고 대물 변제. 자, 위자료부터 봅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요, 갑한테 뭐해? 위자료 달라고 청구합니다. 왜 위자료 달라고 그래? 얘가 무슨 짓을 했겠지. 그죠? 이놈이 얘를 때렸어. 그러니까 얘는 맥감 요구하죠. 뭐라고? 위자료죠. 그죠? 근데 둘이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죠. 이놈이 뭔 짓을 했어. 이놈인지, 하여튼 여기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원인을 제공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뭐 달라고 그래? 위자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뭔 짓을 했으니까 얘는 위자료를 줘야 되겠죠? 줄 때, 판결로 주던, 합의에 의해서 주던 위자료를 주는데, 돈으로 주면 관계없잖아. 근데, 양도로세 과세 대상, 얘가 위자료 달라고 하니까 얘가 뭘로? 부동산으로 줬다. 이거예요, 지금. 자,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뭘로 줬다고? 부동산으로 줬죠. 이게 대물 변제. 위자료 주는 건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 따로 위자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대물 변제. 물건으로 갚았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갑은 뭘로 본다고요? 양도 행위로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얘 입장에서 금액이 안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위자료 달라고 그래서 얼마? 예? 그러지 마. 100억 달라고 그래. 그럼 얘가 줘야죠. 100억짜리 안 되네, 이게 좀. 그래서 90억짜리 줬어요. 부동산. 100억을 줘야 달라고 했는데 90억을 줬어요. 뭘로? 부동산으로. 그럼 얘는 부동산 뭐 한 거야? 얘 입장에서 부동산 줬으니까 없어졌죠? 그죠? 그런데 갚아야 될 채무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얘는 부동산을 줬으니까 없어졌지만 법은 해석할 때 얘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았어. 그 돈을 받아갖고 위자료를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액이 얼마짜리야? 90억짜리라면 9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 팔았다 이거예요. 부동산. 이해가세요? 그러면 채무가 얼마인데 100억짜리인데 얼마? 부동산 90억이죠? 반대로 채무가 50억이야. 50억을 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얼마? 90억짜리로 줬어요. 그럼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줬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건 얼마짜리 부동산이 없어졌어? 90억이에요. 그럼 9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돈은 안 받았지만 갚을 거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은 거. 이것도 팔아서 갚은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는 갑은 무엇을? 주택을 누구한테? 을에게 뭐 했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따라서 누구는? 갑은 양도소득세 부담해야죠.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사서 줄 때 얼마로 계산했느냐. 그거 가지고 매매 차익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뭐 받았어요? 주택 부동산 받았죠? 받았으니까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죠? 이 주택을 넘겨받았으니까 뭐라 그래? 유상 승계 취득이죠. 왜? 유상. 대가를 줘야 되는데 받을 거 대신에 받은 거니까. 예? 위자료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이건 대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준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취득했는데 공짜가 아니라 받을 거 대신에 받았으니까 대금을 주고 취득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얘는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얘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다시 한번
남자들만 나쁜 놈이야. 남편이, 부인이 있어. 그런데 이놈이 무슨 짓을 했어? 그래서 파탄에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했어요. 그래서 뭐 달라고 해야 돼, 부인이? 위자료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위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50억을. 그런데 얘가 주기로 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얘 부동산으로 줬죠. 근데 이게 60억이라고 그래봐. 얼마짜리요? 60억짜리로 줬다. 위자료는 얼만데 50억 줘야 되는데 부동산 얼마? 60억으로 줬다. 얘는 이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는 건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위자료가 1억이야. 그런데 얼마짜리 줬어? 60억을 양도한 걸로 보는 거지. 위자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자료 때문에 줬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부동산 얼마짜리가 없어졌어요? 6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면 60억으로 계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줬다면 이거 옛날에 무슨 가격? 취득할 때 가격이 있겠죠? 그게 50억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 빼? 50억 빼면 매매 차익이 10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나왔다, 손실 나왔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을 위자료 대신에 주는 것도 대가성이 오갔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예? 이혼하면서 뭐 주는 거? 위자료 주는 거. 여기 보세요. 남자의 길을 살려줘야 돼. 둘이 살다가 다른 집은 여자가 뭐 했어 지금?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하죠? 얘는 반대야.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 도박 그런 게 아니라 체력의 한계. 얘는 체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혼하자는 거, 부인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는요, 여자한테 매 맞으면서 살은 거 30년 동안. 젊었을 때는 한 대 두 대 맞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픔이 크잖아. 매 맞을 체력이 안 되니까 이혼할 요구하는 거지. 근데 30년 동안 맞고 살았으면 맥값을 요구해야지 되겠지. 맥값, 그게 뭐야?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 달라고 청구했는데 둘이 합의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가서 판결 얼마 줘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위자료를 50억을 주고 하기로 계약을 해서 합의했어요. 그래서 위자료 50억을 달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때린 게 있으니까 줘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위자료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면 좋은데 돈 대신 얘가 뭘로? 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 빌딩으로 줬다니까? 얼마짜리? 60억짜리로 줬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얘 입장에서만 봐요. 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줬으니까 이 부동산 없어졌잖아. 그리고 위자료는 안 줘도 되지. 이해가세요? 위자료 줘야 되는데 뭘로 줬다고요? 부동산으로 줬다. 이게 대물 변제예요. 그럼 여자는 이 상가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대신 갚아야 될 거 안 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 이거 줄 때 얼마야? 60억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거 옛날 취득할 때 40억 주고 산 거다. 그럼 여기서 40억을 빼면 무슨 차이? 양도차 20억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줄 때 가격이 얼마짜리야? 60억. 그럼 옛날에 이거 살 때 가격이 있으니까 취득 가격.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부동산 받았죠? 받았으니까 승계, 취득,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공짜로 받아요? 위자료 받을 거 대신에 받으니까 뭐야?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럼 어떤 분은 아니 위자료 얼마 줘야 되는데 50억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부동산 얼마짜리로 줬어 지금? 60억짜리로 줬는데 그럼 죽어도 남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 남아요? 그럼 10억은 얘가 되돌려줄 수도 있죠. 예? 아니면 얘가 부인이 한 대 더 때려. 그리고 너 그거 다 가져.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얼마짜리 부동산이 없어졌어?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얼마짜리 부동산이 없어졌어? 6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이게 위자료예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 건 부동산을 파는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위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여기 보세요.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빌려와요. 돈을. 예? 어디 갔어? 얘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얘는 돈 빌려왔으니까 뭐야?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고 얘는 돈 받을 채권자. 돈 빌려줬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이제 만기에 가서 돈 약속된 날짜에 받아야죠? 돈을 빌려준 이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갚을 때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서? 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 야, 지금 돈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면 안 될까?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싫어. 너 팔아서 돈으로 줘. 이럴 수 있잖아.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갈 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물어보고. 야, 내가 지금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1번 안 받을래. 아니면 두 번째 부동산이라도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럼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준다. 이거 부동산.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금전이 만약에 50억이야. 근데 얘가 부동산을 넘겨주는데 이 부동산이 60억짜리다. 감정평가 했더니 이렇게 넘겨줬다. 이게 뭐야? 대물 변제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채무자가 만기에 가서 채무를 구할 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요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줬다. 대물 변제.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는 이 부동산 없어졌죠? 그리고 빌려온 돈 안 갚아도 되겠죠? 이 얘기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채무를 갚은 거와 똑같아. 그래서 누구는 채무자, 이 부동산 소유자는 이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돈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았어요? 부동산 받았으니까 일단 뭐 내야 돼? 취득세. 이때는 공짜로 받은 거 아니죠? 예, 돈 받을 거 대신에 부동산 받았으니까 돈 주고 샀다 이거지. 얘는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보내라. 취득세는. 그럼 여기서는 취득세 공부할 때는 유상, 승계, 무상, 승계 자꾸 입에 습관을 들여라 이거지. 매매보다는 뭐라고? 유상, 승계, 취득. 무상하면 뭐요? 증여. 증여라고 하지 말고 뭐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자꾸 연습하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물 변제 봤는데 여기 하나 비슷한 거 있으니까 마저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시간 되네. 여기서 쉬었다 갑니다.